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김지은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 서류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증거였다. 민지야. 왜? 지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20년 전 5살짜리 고아 소녀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부모를 잃고 거리에 방치된 채 울고 있던 아이, 박민지. 지은은 그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였다. 싱글워킹 우먼으로서 사회의 시선과 싸우며 키워온 딸이자 때로는 동반자처럼 느껴지던 존재. 지은은 45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민지 중심으로 돌아갔다.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은은 밤늦게까지 과외를 해주었고 민지가 사춘기 때 반항할 때는 인내심으로 버텼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지은에게 민지는 유일한 가족이자 숨겨진 사랑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었다. 민지가 나를 가족으로만 본다면 그걸로 충분해. 지은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그런데 오늘 지은의 사무실에 도착한 익명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편지 속에는 민지의 과거가 적혀 있었다. 민지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는 살아있었고 민지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도망친 아이였다. 더 충격적인 건 민지가 지은의 돈을 빼돌려 부모에게 보내고 있었다는 증거. 은행 기록, 송금 내역, 심지어 민지가 지은의 서랍에서 훔친 서류들. 이게 사실이야. 지은의 손이 떨렸다. 2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사기꾼이었다니.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25세의 민지는 이제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지은을 바라보는 그 눈빛. 지은은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가 다가와 서류를 빼앗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이건. 설명해, 민지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언니.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시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달라. 20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내가 키운 너를. 그녀의 목소리가 공원을 메아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감내해왔다. 민지는 울면서 지은의 팔을 잡았다. 언니, 제발 들어줘. 나 사랑해.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랑해라는 말, 그것이 가족애인지 그 이상인지. 지은은 민지를 뿌리치고 달려나갔다. 한강의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배신과 사랑의 경계에서. 지은의 어린 시절은 부유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한 그녀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며 독립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 20대 초반.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 지은은 결혼 대신 민지를 선택했다. 민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비 오는 날, 거리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본 순간 지은의 모성 본능이 깨어났다. 입양 절차를 밟고 민지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민지는 똑똑했다.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대학에 장학금으로 입학했다. 지은은 그 모든 순간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최근 민지의 행동이 이상했다. 늦은 귀가, 수상한 전화. 지은은 의심하지 않았다. 민지가 나를 배신할 리 없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호텔에 묵으며 생각했다. 민지를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20년의 정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지은의 아파트에서.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처음에 부모님이 날 보낸 거야? 사기치고 도망치라고. 하지만 언니를 만나고 모든 게 변했어. 부모님에게 돈을 보낸 건 그들이 협박했기 때문이야. 지은은 믿기지 않았다. 협박.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언니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 언니가 나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민지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민지야, 너 알아? 응, 언니. 나도 언니를 사랑해. 가족이 아닌 여자로서 그 고백은 지은의 세계를 흔들었다. 배신의 아픔 속에 피어나는 사랑.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지의 부모가 나타날 테고 사회의 벽이 그들을 가로막을 테니까. 민지의 고백 후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명동에서 산책하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한국 사회에서 동성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지은은 젊었을 때 첫사랑을 잃은 아픔이 있었다. 대학 동기, 수연.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 후 지은은 마음을 닫았다. 민지는 지은의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추억으로 가득했다. 지은이 사준 인형, 함께 찍은 사진.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지은을 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성장하며 그 감정이 변했다. 언니의 따뜻한 손길, 그 미소. 나를 여자로 보는 눈빛.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둘이 마주 앉았다. 지은이 물었다. 부모님에 대해 말해. 왜 사기꾼이 된 거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했어. 하지만 빚이 쌓여 사기를 쳤어. 나를 서울로 보낸 건 경찰을 피하기 위해서. 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님 지시대로 살았어. 하지만 언니가 날 키워주면서 진짜 가족이 뭐인지 알았어. 지은은 서류를 펼쳤다. 이 송금 기록, 5년 동안 5천만 원 이내 돈을 왜? 민지는 울었다. 부모님이 날 협박했어. 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언니를 지키고 싶었어. 지은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이 남았다. 증거를 보여줘.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부모의 협박 문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 양모에게 모든 걸 말한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왜 혼자 감당하려 했어? 나랑 함께 풀자. 그날부터 둘의 관계가 변했다. 지은은 민지의 부모를 찾아 나섰다. 부산으로 내려가 옛 주소지를 수소문했다. 한국의 철도, KTX를 타고 가는 길, 지은은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게 용서될까? 부산 도착. 낡은 아파트에서 민지의 부모를 만났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지. 그년이 돈 보낸다고? 하하, 그년 덕에 살았지. 지은은 분노했다. 민지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키운 딸이야. 내가 뭐라고? 지은은 변호사로서 증거를 모았다. 부모의 사기 기록, 민지와의 관계. 민지를 해방시켜줄게. 하지만 부모는 협박했다. 민지의 과거를 공개하면 내 삶도 끝이야. 동성애자잖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민지가 말한 건가? 의심이 다시 피어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부모님 만났어. 내가 말한 대로야? 하지만
나에 대해 어떻게 알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미안.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말한 적 있어? 실수였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또 속였어.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믿어줘. 이제 정말 끝낼게. 둘은 포옹했다. 눈물이 섞였다. 민지야, 나도 사랑해. 하지만 신뢰를 되찾아야 해. 그 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한국식 김치찌개, 따뜻한 밥.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영원히 함께 할게.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의 사무실에 경찰이 왔다. 박민지 씨 관련 조사입니다. 김민지가 다시 사기에 연루된 건가?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경찰의 방문은 새로운 충격이었다. 민지 씨가 부모의 사기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변호사로서 민지를 대리했다. 법정에서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피해자예요. 부모님이 강요했어요. 지은은 증언했다. 민지를 20년 키웠습니다. 그녀는 착한 아이예요. 재판 과정은 힘들었다. 한국 법정의 엄격함, 언론의 관심. 양모와 딸의 비밀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은의 동성애가 노출될 뻔했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애썼다. 언니, 내가 해결할게. 재판 중 민지의 부모가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처음부터 우리와 공모했어. 그 여자를 속인 거지. 지은은 충격받았다. 증거로 민지의 옛 일기가 제시되었다. 언니 돈으로 부모님 도와야 해. 지은의 눈이 흐려졌다. 민지야, 이게 사실이야? 민지는 부정했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재판 후, 둘이 카페에 앉았다. 제주 흑돼지 커피숍, 따뜻한 아메리카노. 민지가 말했다. 언니, 믿어. 나 정말 사랑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이면 모든 게 용서되나? 배신의 아픔이 사라지나? 민지는 울었다. 언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사기꾼의 딸로 태어났지만 언니 덕에 사람답게 살았어. 그날 둘은 한강으로 산책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약속.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민지야, 나도 원해. 하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지은의 친구들이 알게 되었다. 지은아, 그 아이랑. 나이 차이도 크고 입양딸인데. 비난의 목소리. 한국의 전통 가족관. 지은은 고립되었다. 민지는 노력했다. 지은을 위해 부모와 단절 선언. 이제 언니만 내 가족이야. 재판은 민지의 무죄로 끝났다. 부모가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에 눈 내리는 거리. 민지가 지은에게 선물했다. 반지. 언니, 영원히 함께. 지은은 받아들였다. 사랑해, 민지야. 키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다.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로 검은 모래 해변에서 손잡고 걸었다. 언니, 여기서 살자. 민지의 미소가 밝았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했다. 어느 날 민지의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 본더 보내, 부모. 지은이 물었다. 이게 뭐야? 민지는 당황했다. 언니, 오해야. 옛 친구야. 지은은 조사했다. 변호사 네트워크로. 민지가 여전히 돈을 보내고 있었다. 왜 또 속여, 대치. 민지가 무릎 꿇었다. 언니,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부모님이 언니를 타깃으로 삼았어. 부유한 싱글 여성.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사랑은. 그 모든 말은 민지는 울었다. 처음에는 속임수였어. 하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어. 20년 동안 언니 곁에서. 배신의 깊이, 지은은 민지를 쫓아냈다. 나가 홀로 남은 지은, 울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비극적인 사랑. 민지는 거리로 나왔다. 비 오는 서울, 추억의 장소. 언니, 미안해. 진심이야.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 친구가 말했다. 용서해. 사랑이면. 재회. 카페에서. 민지가 말했다. 언니, 증명할게. 부모님 고소할게. 함께 경찰서. 민지의 용기. 하지만 부모의 반격. 민지가 동성애자야. 공개. 언론이 달라붙었다. 입양모와 딸의 스캔들. 사회의 비난. 지은의 직장 위기. 민지의 대학 생활 파탄. 스캔들이 터졌다. 뉴스 헤드라인 20년 입양모 딸 관계. 동성사랑. 지은은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이미지 실추. 민지는 학교에서 왕따. 둘은 함께 버텼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언니, 미안해. 괜찮아, 함께라면. 사회활동가 만남. LGBT 단체. 한국에서 싸워야 해. 지은은 강연.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민지의 부모 재판. 증언. 민지를 용서해요. 화해. 고난 속 사랑 깊어짐. 봄, 벚꽃 아래. 언니, 영원히. 하지만 건강 문제. 지은 심장병. 민지야, 나 없이도 살아. 민지 간호. 언니, 포기 마. 지은의 병은 회복. 민지 덕분이야. 사회 변화. LGBT 법안 논의. 둘은 제주로 이주. 작은 카페 운영. 우리 사랑, 영원해. 부모 화해. 미안하다. 민지 용서. 결말, 행복한 일상. 사랑의 이문적 메시지. 사랑은 배신을 초월.